잡생각과 집중력 부족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진짜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 공부를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되고 싶은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의외로 꿈 따로 공부 따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도 이렇게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의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년에 2학년이 될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50분입니다. 독서실에서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다른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독서실에 비해 집중 시간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또 다른 고민으로 수학에 관련한 고민이 있습니다.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그 전보다 수학 공부량을 늘렸지만 성적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긴장과 불안감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전보다 꼼꼼히 보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위권의 성적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시험에 임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경험이 없어서 시험 불안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량이 부족한 걸까요? 게다가 저는 수학과 물리가 어려운데도 이루고 싶은 꿈, 로봇공학이 있어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꿈과 현실이 모순적인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선생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데도 뭔가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해봤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사연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WPI 성격 검사와 LSI 공부 마음 검사를 실시했었어요. 학생이 처음 상담을 왔던 그 시점의 WPI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 이 학생이 걱정과 불안도 많고 정답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내 나름대로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은 따르기 힘들다. 난 남다른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이 한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내적 갈등이 있는데 스스로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도 못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 이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일단 생각은 했었어요. LSI 공부마음 검사에서도 이 학생이 공부를 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실력을 쌓기보다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키는 것만 일단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인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엄청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생기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생긴다면 내가 즐기는 일을 하고 싶지 그 시간을 공부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는 것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라는 것도 이 검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감으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공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면 공부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누구라도 쉽지 않죠. 이 학생이 이제 자기 꿈이 로봇공학자가 되는 거라고 사연에 써놨잖아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방과후 활동으로 로봇 교실 참가하고 이제 남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로봇에 꽂혀서 꾸준히 로봇공학 관련 활동을 해왔고 또 이제 나 전공으로 기계공학 쪽 가야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고등학교 와서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그 로봇공학 관련된 이제 과외 활동을 하거나 학교 활동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쭉 학생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마음 문제 1.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답만 맞추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고 집중을 못한다.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연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또 자책도 하고 있고요. 이 학생의 실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잡생각과 집중력 부족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진짜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 공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답만 맞추는, 문제 풀어 답만 맞추는 그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수학 문제 풀 때 일단 좀 빨리 풀자 이런 마음으로 좀 풀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친구한테 물어서라도 풀고 바로 답지 찾아보고 풀고 그렇게 해서 일단 풀면 되었다 이러고 넘어갔던 거죠. LSI 공부마음 검사에서도 성공수단 공부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 점수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이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검사 결과 보고 딱 예상했던 방식으로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는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풀었다. 이걸 다 풀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요. 실력이 제대로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 뿌듯함이란 게 생길 수가 없고 내가 뭔가를 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가 없게 돼요. 이 학생이 그동안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이 답만 맞추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스스로 공부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다음에 좀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기억으로 저장이 되질 않잖아요. 학생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뇌의 이 정보 처리 과정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단기 기억이 이렇게 자급 기억을 거치고 이렇게 반복적인 자극이 주어지고 해야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반복이나 이해가 없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학원에서 들으면 그때는 너 기억나지. 막 전화번호 듣자마자 얘기하면 기억하잖아. 그런데 단순한 숫자 같은 거는 이렇게 반복만 해도 장기 기억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수학에서 배우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는 듣자마자 이해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질 않아.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 걸로 만들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내가 이전에 배웠던 거랑 새로 배운 거랑 이렇게 지식이 연결되고 그럴 때 네가 깨달음을 얻고 즐거워지는 건데 그렇게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지? 근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제가 그렇게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저는 일단 들어서 하면 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왜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공부 재밌어?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너 공부에 별로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네가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집중이 돼? 너 딴 생각 당연히 들지.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공부가 재밌고 그래서 거기에 몰입이 되고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드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랬더니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너 시험 다가오면 더 불안해진다고 그랬지? 그리고 집중은 집중대로 안 되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시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크게 가져서 그런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시험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문제 많이 풀었다 그랬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서 네가 잘 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 봐. 너는 시간 들여서 공부한다고 했지만 사실 너도 네가 뭔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지.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지.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불안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지잖아? 그럼 우리 뇌는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집중하는 거 이런 게 더 안 되게 되어 있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높아지고 더 집중이 안 됐던 거야. 학생이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만 많이 풀면 시험을 잘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많이 푸는 식으로 뭔가 답만 찾는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집중이 안 됐던 거네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의 이제 공부 마음의 문제가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공부 마음 문제 2. 공부하면서 느끼는 자책감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답만 찾는 식으로 문제만 많이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학생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책감과 자신감 결여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은 상담에서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공부 습관이 자기가 안 잡힌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도 하면서 자꾸 자신을 탓하는 표현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이렇게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학생은 뭔가 잘 되어가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한테 학생 혹시 자기 전에는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다음날 눈 뜨면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사실 마음에 쌓이는 거는요. 자책감과 불안뿐이에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책감과 불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자책하는 마음은 이게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고 또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그게 괜찮다 그런다고 괜찮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본인의 매일매일 생활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뿌듯함을 느끼기 전에는 이런 자책감이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자신의 마음의 불안의 원인이 뭔지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생각이 많은 그런 표정을 보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지 이 뿌듯함을 느끼고 또 자책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문제의 답만 찾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사고하는 공부를 한다. 이 솔루션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단순한 솔루션이에요. 학습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실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답을 보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후에 스스로 왜 그렇게 답이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학생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답만 알면 그냥 넘어가고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해왔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이 학생이 공부가 당연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몰입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 문제 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못 풀어서 성적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 학생한테 수학 문제 풀 때 해답을 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혼자서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문제, 이틀에 한 문제를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 푼 양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거 탐정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시도를 해보라고 이제 솔루션을 줬지요. 그래서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겨울방학 동안 그렇게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줬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모르겠어서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해답을 본 문제는 표시를 좀 해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그걸 다시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다시 스스로 풀어봐라. 그래야 그 기억이 다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지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영어도 계속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만 푸는 게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공부잖아요. 일단 본문이나 지문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답을 맞추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 풀어도 이게 공부가 되질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단어나 문장도 무조건 이렇게 주입식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지겨워져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도 자기 공부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됐으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공부해 볼 마음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도 문제를 무조건 푸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문도 분석해 보고 그리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문맥 속에서 좀 외워라. 그리고 문제 풀면서 문법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는 다시 문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예시를 좀 다양하게 공부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해보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빨리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네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약해질 때도 올 거거든. 그렇지만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으로 돌아가도 너 성적 안 나온다는 거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좀 해봤으면 좋겠고 네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 때는 선생님이 주는 우리 상담한 녹음 음원 들으면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상담을 마쳤어요. 이 학생은 이때 1회 상담만 신청했었고 이제 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코칭도 그때 신청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2학년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2차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담 방문 시에 다시 WPI 검사와 LSI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성격도 변했고요. 공부 마음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걱정이 많던 로맨티스트 성향도 이렇게 확 줄고요. 전에 조금밖에 없었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일단 걱정이 좀 줄고 불안도 좀 사라지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LSI 공부마음 검사도 결과를 보니까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던 마음이 많이 없어지고 스스로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생겼고 공부에 대해서 느끼던 부담감도 이렇게 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성적도 이제 수학과 영어가 좀 1등급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요, 겨울방학부터,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이제 2학년 1학기 동안 제가 준 솔루션을 나름대로 잘 따라 했어요. 처음에는 집중도 진짜 안 됐대요. 그리고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분량이 많잖아요. 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거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 한 바닥 정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생각해서 푸는 방식으로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지만 한 번씩 정말 이 방법이 맞나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면서 참고 해봤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집중력도 흐트러지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신기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중에는 하루에 푸는 문제 양이 예전에 그 답만 맞추려고 할 때보다 더 늘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학생이 저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거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솔루션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거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칭찬도 해주고 야, 넌 이제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응원의 말도 막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한테 여전히 이 집중력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학교 야자 시간에 공부할 때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친구들이 얘기한 게 귀에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 얘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그러고 있었고 또 공부 시작하고 한 3, 40분이 지나면 외운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다고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 자신감이 생긴 거 그건 정말 기특한 변화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그 단계까지 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이걸 외워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 걸 좀 알고 하면요, 이게 목적의식도 생기고 훨씬 잘 외워지고 집중이 돼요. 근데 이 학생은 그런 거 없이 이제 지금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한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정말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좀 단기 주기로 체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방향을 즉각적으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코칭이 정말 딱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자신의 변화와 성취에 대해서 피드백이 주어지고 그러면 딴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한테 신경 쓰고 있는 거, 이 문제도 사실 이 자아 정체감이 만들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고민이라서 수시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감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코칭도 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학생과 부모님의 사정상 코칭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한 번의 상담 후에 완벽하게 변하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상담으로 자신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찾고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4등급 수준의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아직 만들어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의 상담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4등급 수준을 유지하던 학생이 1회 상담 후에 스스로 이 정도의 공부 방식과 성적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공부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 정말 열심히 시도를 해본 거고 해낸 거죠.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지속적인 코칭이 가능했다면 이 학생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학생이 이제 사연에도 썼지만 꿈과 현실이 자기가 모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로봇공학자가 된다는 먼 미래의 꿈은 나도 꿈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자족할 수준의 어떤 만족감을 줄 뿐이지 이 학생의 공부의 원동력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매일 스스로 공부하고 깨달아가면서 얻어지는 충족감, 자신감 이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는 거거든요.